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 신홍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경매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경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은 뭐 자세한 사이트 안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일단은 뭐 알기 쉬운 경매 저희가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첫 시간에는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이거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는 처음에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게시가 됩니다. 사설 경매 정보지가 많죠. 저희가 뭐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뭐 옥션원이라든가 지지 옥션, 뭐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그 다음에 뭐 테인도 있죠. 테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사설 경매 정보지들이 많은데 그 정보지들이 처음에 대부분 경매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가장 먼저 올라오고요.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사설 경매 정보지에서 살을 붙입니다.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는 좀 제한적이니까 그게 살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좀 유익한 자료를 올린 다음에 사용료를 받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경매 사이트를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매 공고가 돼 있죠, 그죠? 뭐 공지사항도 있고, 배당 요구 종기도 있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상세 검색도 가능하고, 뭐 지도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지식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경매 절차도 나오고, 뭐 경매 서식에 관한 것들도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가 안내가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초심자분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용어에 관한 설명도 나와 있죠. 가등기가 뭔지, 이게 감정평가액이 뭔지, 강제경매가 뭔지 이런 것들. 경매 신청 취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소식을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뭐 가장 요즘 핫 이슈가 되겠죠. 전세 사기 피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매가 넘어갔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임차인 분이 내가 우선 매수권 행사하겠다라고 뛰어나가면은 그리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은 이분이 1등이 되는 거죠. 임차인이 1등이 되는 거고 처음에 1등을 했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2등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식도 뭐 중요한 서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매 비용인데 경매 비용 뭐 예납금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고 이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부분 경매 사이트인데 이게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클릭을 해보면은 뭐 자세하게 이게 고양 지원도 있고요. 뭐 수원지방법원도 있고 했습니다. 그럼 뭐 수원지방법원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부동산에 클릭을 했고요. 수원지방법원이니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뭐 상가 오피스텔도 나와 있고 아파트도 나와 있고 근린시설도 나와 있죠. 저희가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사건 번호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2022 타경 778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경매 사건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경매 사건은 타경입니다. 타경. 타경으로 돼 있으면은 무조건 그거는 100% 경매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7,784번째 사건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전자라고 돼 있는데 요즘 경매 칠 때는 법원에 가서 직접 경매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괜찮은데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경매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 법원에 가서 경매 서류를 접수한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경매를 쳤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감정평가액이 2억 5천이고, 뭐 최저 매각 가격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기일 내역도 나와 있고, 이렇게 기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집합 건물이고, 자세한 내용, 대지권도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기본적인 정보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근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이 대법원 경매 사이트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만 등재가 돼 있고 이미 지난 사건들이 있죠. 뭐 배당 종결 처리가 끝났다거나 이미 종료된 사건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내려버립니다. 근데 저희가 경매 공부를 할 때는 사설 경매 정보지를 구독하는 이유는 사설 경매 정보지에서 여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살을 붙입니다.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설 경매 정보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난 사건도 그대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일단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참조로 하시는데 사설 경매 정보지 하나씩은 구독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사설 경매 정보지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옥션원도 있고, 뭐 지지 옥션도 있고, 뭐 두인 경매도 있고, 테인이라고 있죠. 테인도 있고, 뭐 스피드 옥션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건 번호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020 타경 1624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1624. 자, 이걸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사건 번호 나와 있죠. 2020년도에 사건 접수가 됐고, 경매 사건은 타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624번째 사건 접수가 된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된 사건이고요. 여기 경매계 전화번호 있죠. 그래서 경매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경매계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재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나와 있는데 이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01호죠. 201호 소유권자가 이 토지에 대한 잠깐 사진을 보면 밑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01호 소유권자가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대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건물 면적이 있고 여기 평수가 나와 있는데 25평짜리 건물이죠. 근데 이 등기부에 나오는 이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토지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고 사건은 임의 경매입니다. 그러면은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가 뭐고 강제 경매가 뭔지 양자의 차이점은 뭔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경매 친 사람이 누굽니까? 채권자가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 그리고 감정가가 나와 있고요. 입찰 보증금은 10%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저희가 경매법원에 입찰하러 갔을 때 준비를 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보증금이 10%니까 이 경매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한다면은 1,61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현금보다는 액수가 좀 크면은 수표로 끊어서 많이 제출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 사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이게 소유권자분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또는 이자를 못 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경매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경매가 시작이 됐지만은 여기서 소유권자분이 이 대출금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사건은 취하가 돼서 경매 절차가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진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뭐 임차인 현황 보시면 되고요. 등기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부 1번에 2010년도 12월 달에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매매가액은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등기부 2번에 보니까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1억 2,3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하고 근저당의 차이점은 차후에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근저당이라는 얘기는 이게 빌린 돈을 여기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빌린 돈이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이 1억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120% 설정을 하면은 1억 2천이 등기부에 찍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몇 프로 설정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여기 나오는 1억 2,350만 원이 빌려준 원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몇 퍼센트 뻥튀기 한 가격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하고 근저당의 차이점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쳤죠. 임의경매 쳤는데 지금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9,1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죠. 등기부에는 1억 2,350만 원이 등재가 돼 있지만은 보통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130%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누기 1.3을 하면은 빌린 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체가 빌린 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120% 설정을 했으면 나누기 1.1을 하면은 원금이 나오고 130% 설정을 했으면 나누기 1.3을 하면은 얼마를 처음에 빌렸는지 빌린 원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양자 사이에 새마을금고하고 소유권자 사이에 몇 프로 설정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린 원금이 얼마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매 칠 때 보니까 9,1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빌린 원금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나머지 돈은 뭐 이자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저당권하고 근저당의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이 경매 정보지는 뭐 어느 사이트든 들어가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조금 가격이 비싼 데도 있고 좀 저렴한 데도 있는데 본인의 기호에 맞게 들어가서 편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경매 사이트는 과거의 진행 사건은 있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입찰만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경매 사이트만 갖고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경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경매 정보지 하나쯤은 좀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도 다 올려져 있고 그리고 뭐 예상 배당표라든가 이런 것도 올려져 있기 때문에 좀 참조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안내는 그 영상 밑에 보면은 더보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차근차근히 경매 기초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